이재명 후보, 사실 저희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뭐 이재명 후보 포함해서 후원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과거에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 후보 후원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이재명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실 후원인 여러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지도자가 아닌 일꾼으로서 언제나 국민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 받은 후원금이 대략 뭐 25억, 12억, 11억 이 정도 됐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뭐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반환 건수가 제일 많았던 게 이재명 후보다. 이유는 뭐 대장동 특혜 의혹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자체가 이제 보통 10만 원씩 뭐 이렇게 소액으로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 1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도돌려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화천대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가장 많은 이제 이 환불 요구가 있었던 거죠. 263건이나 이제 당시에 환불 요건이 있었다는 걸 보면 결국 이제 유권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또 정치인에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보면 뭐 18원 후원금 뭐 이런 거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되게끔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냈던 돈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이제 함으로 해서 후보한테 사실상 압박하는 형태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뭐 이거는 이제 요구를 하면 다시 뭐 돌려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여론에 따라서 결국 이제 후보, 요즘은 유권자들도 이제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점을 조금 더 볼게요. 반환 건수 66건이었는데 그 전에는 8월 말에 경기 지역신문 통해서 이 대장동 특혜 개발 특혜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졌고, 이후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혹은 검찰의 움직임 통해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게 주목을 받았고, 이후에 200건 가까이 이 가운데 160건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였다. 글쎄요, 이 뭐 후원금을 통해서 뭐 여론의 인심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최근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들과도 연동이 된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국민 여러분들이 그만큼 정치에 관심도 많으시고 참여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후원금이라는 것으로 좀 정치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일부는 사실 일부러 후원금을 내고 반환받으면 그 정치인을 괴롭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거든요. 이건 아주 일부입니다. 네, 아주 일부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시기상으로 저런 일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후보 입장에서는 뼈 아프게 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는데요. 예.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그 경선 후원금이 그때 후원금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 내역이 선관위에 신고가 되지 않았나를 좀 보니까, 예. 윤석열 후보는 그 이제 우리가 후원회를 계좌를 2개를 열 수가 있는데, 예. 대선 경선 후보자로서 열 수 있는 후원회 계좌가 있고 대통령 예비 후보자로서 열 수 있는 후원회 계좌가 있어요. 예. 근데 후자의 것, 즉 예비 후보자로서의 경선 후원 계좌로 그 후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하. 사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경선 후원의 계좌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고 나서 30일 이후에 선관위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어서 지금 저런 계좌 내역들이 나오는 건데, 얼마 받았고 얼마가 그렇죠. 환불됐는지요? 그리고 뭐 500만 원을 초과한 그 고액에 누가 냈는지 이런 것도 나오는 건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로서의 후원의 계좌를 열고 거기로 모금을 받았기 때문에, 예. 사실 내년 3월 9월인 대선 선거 이후 30일 그 즈음에서야 중앙선관위에 이 계좌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현실인 걸로 제가 장 변호사님 그런 말씀이 보도가 이게 꼼수를 썼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 예. 후원금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꼭 뭐 꼼수라고까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그 입당했던 시기가, 그러니까 예. 입당을 하고 나서야 아마 경선 후보자로서 뭔가 후원의 계좌를 열 수 있었을 텐데, 예. 그 전에 후원의 계좌를 열다 보니까 예비 후보자로서 밖에는 계좌를 열지 못했던 뭐 그런 착오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뭐 지금 뭐 꼼수다라고 뭐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 판단은 뭐 어려운 거지만, 다만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선관위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자료가 한정돼 있는 것은 좀 있는 거는 같고, 뭐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국민께서 뭐 반환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후원금도 좀 투명하게 더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전후로 후원금이 좀 변화가 있었다. 대장동 의혹 얘기 나왔으니까요. 어제 저희가 윤석열 선대위의 원희룡 전 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그러니까 본인 휴대전화를 던지기 직전 통화했던 사람이 정진상 부실장 말고도 더 있다. 이재명 후보의 수행비서를 언급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상 외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관여돼 있다라고 지난번에 통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0분입니다. 102에서 정진상과 유동규가 서로 연락하고 공조를 취하는 가운데 약 먹기, 핸드폰 던지기,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가는 증거 인멸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즉 유동규의 압수수색과 체포 이후에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핸드폰을 집어갔던 사람은 정진상 및 백지인입니다. 이재명의 제1호 수행비서인 사람입니다. 백부인, 그리고 백 여동생 모두가 성남시청 이재명 지사 시장의 비서실, 공보관실, 그리고 성남 단체협의회의 임원으로 다 근무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백모 씨, 저희는 이름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이 후보 성남시장 시절에 제1호 수행비서이자 측근 5인방 중 한 명이다. 이건 일단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5년 전에 1억여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도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김근식 교수님,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원희룡 전 지사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진상 부실장 말고도 백모 씨가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전에,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버리기 전에 통화를 했다. 이게 뭔가 휴대전화 조직적 증거 인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희룡 지사가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물론 저것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나 자료들은 이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를 받기 전에 정진상 당시 부실장과 통화했던 것은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재명 후보도 확인을 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유동규 본부장과 이 정진상 부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뜻이 간접적으로라도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함정 의심은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더해서 원희룡 지사는 그 정진상 부실장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 비서였던 백모 씨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리고 그때 유동규가 그 집 밖으로 버렸던 휴대폰을 집어갔던 화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집어갔던 사람이 또 그 백모 씨의 지인이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장 근거들은 찾아야 봐야 되는 건데, 만약 그 주장이 어떻게 확인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 짜여진 각본이 되는 것이죠. 증거인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잘 짜여진 각본으로 유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 받기 전에 사전에 어떤 모의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희룡 지사의 주장을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뒷받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과거의 저런 어떤 의심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걸 좀 불러일으키는,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첩보를 받았다. 정진상 부실장과 백모 씨의 지인이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 저 화면. 이런 주장을 원전 지사가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반박도 한번 제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다. 백모 씨는 현재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수사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이 없다. 원희룡 전 지사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는데요. 한민수 형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모 씨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맞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의 얘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백모 씨도 아니다. 이것까지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원희룡 본부장이 예. 한때는 참 그 저쪽 당 진영에서 개혁 성향의 괜찮은 분으로 알려졌었는데 예. 참 답답합니다. 저 좀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할 때 봤는데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요 싶습니다. 예. 본인은 뭐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이 아닌 걸로 뇌피셜로 쓴 거 가지고 일타가 아니고 뭐 이건 근거 없는 허위 강사가 돼버렸어요. 아하. 지금 저기 정진상 부실장 건부터 잠깐 짚어드릴게요. 예. 그때 본인이 공개 가지고 지금도 화면 보면 엄청난 음모가 있는 것처럼 쫙 막 목소리 깔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그 본인이 폭로한 이후로 뭐 일부 보도에서 몇 시간을 통화했다 막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때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 씨한테 전화한 거는 최 3분인가 5분밖에 안 됩니다. 예. 평소 알고 있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냐 물어본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무슨 각본을 짜겠습니까? 그리고 백모 씨는 저도 뭐 확인을 해봤는데 예. 그 기사 나온 것처럼 성남시장 시절에
뭐 또 1호 수행비서 하니까 뭐 엄청난 측근처럼 했는데 그건 아니고 수행비서 한 건 맞답니다. 예. 그리고 그 기간 잠깐 하고 떠난 지도 꽤 오래됐고요. 지금 뭐 경성 캠프나 이런 관양보도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저렇게 짜가지고 하려면은 저는 첩보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원전지사가 당연하죠. 예. 이렇게 자꾸 군불 떼듯이 말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첩보도 받았고 이런 거 있다. 저희 같은 캠프에 같은 선대위 계시는 김 교수님도 자료를 지금부터 모은다지 않습니까? 그럼 자료를 공개를 해야죠. 자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근거를 대고 해야 지금 대선 전국에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근거 없이 얘기한다. 좀 많이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성님 제 질문에 다 답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원전지사 주장처럼 정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했던 백모 씨와 통화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은 그 부분에 어떻습니까?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죠. 예. 경찰도 지금 경찰이 밝힌 내용 외에는 저희도 아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전화를 안 했다는 부분은 사실 무근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한 사실이 사실 무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만 사실 무근이다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화를 저 원전지사 얘기한 것처럼 또 백 씨가 전화를 한 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니라고 밝혔고 예.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유동규 씨와 그 백 씨가 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백 씨는 이미 이 지사와 이 후보와 관련이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확인할 거.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 그 부분 좀 궁금했었어가지고 이재명 궁금한 공식 거는 입장. 풀어드리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의 대장동 의혹 관련된 새로운 의혹 제기까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